성숙이 급증하는 주문량을 채워라. 하루 10시간 이상 쉬지 않고 돌아가는 연탄 공장 24시. 기름이 안만 싸도 연탄만은 못하거든. 재료 고유의 맛을 살리는 불맛 덕분에 인기 고공행진 중인 연탄구이. 이 연탄이라고 하는 게 어쩌면 서민의 애환이랄까 지나온 과거가 함께 묻어있지 않나 싶습니다. 연탄의 재발견이 시작된다. 제작 기간만 무려 한 달. 도공의 숲끝에서 빚어진 전통 화로의 대변신. 완전 뿌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는 거 있는 거 봐봐. 1300도 뜨거운 불꽃과의 사투. 전통과 현대 기술이 만나 새롭게 쓰는 화로의 역사가 펼쳐진다. 참바람과 함께 찾아오는 귀한 남도의 맛. 참꼬막을 찾아라. 10만 원, 한 40만 원. 남해안의 겨울 별미 영양 만점 참꼬막 요리는 물론 쓰레기로 분류되던 꼬막 껍데기의 놀라운 변신. 세금 잡는 제품의 핵심입니다. 한국에서 99.9%의 생활용품으로 거듭난 꼬막의 환골 탈퇴까지 머무르지 않고 발전의 발전을 거듭하는 추억의 새로운 변화를 공개한다. 경상북도 영주시에 자리 잡은 한 연탄 공장. 앞마당엔 배달 차량들이 빽빽하게 대기 중이다. 작업자의 구호에 맞춰 뜨거운 김을 내뿜으며 각 찍어낸 연탄 빙열이 이어진다. 분주하게 돌아가는 이동 벨트. 한눈에 보기에도 적지 않은 양인데 얼마나 많은 배달 차량이 하루에 이곳을 다녀가는 것일까? 차를 몇 대 정도 실어요? 8, 90대, 마실 때는 100대 넘게 찍을 때도 있고. 네. 그럼 한 차에 대략 몇 장 정도 실린다고 보면 돼요, 평균? 그게 천장식이 천장? 한차 천장. 천장. 그럼 하루에 10만 장, 많으면 10만 장? 많으면 10만 원. 겨울철 성수기를 맞은 연탄 공장. 밀려드는 주문에 하루 10시간씩 연탄 생산에 매진하고 있다는데 같은 시각 공장 한쪽엔 또 다른 배달 차량 행렬이 이어진다.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싣고 온 것일까? 경동. 경동탄이요? 태백. 아, 태백이에요? 스위탑, 경동, 아순, 장성, 도계 5가지가 들어와요. 네. 성분이 틀리기 때문에 네. 5가지 들어와 5가지 용납해야 그래요. 연기와 그림이 적어 가정용 난방 원료로 적합한 무연탄으로 만드는 연탄. 굳이 5종류나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수입탄은 열량이 높은 대신 브랜카라는 게 있는데 브랜카가 안 되기 때문에 국내탄하고 같이 섞어야 된다고. 국내탄하고 섞어야 탄재 불 갈 때 탄재가 안 깨져갖고 하기 때문에 그래야 쓰는 거야. 적정한 비율로 배합한 석탄은 곧바로 투입구를 통해 공장 안으로 공급되고 이동 벨트를 타고 다음 공정으로 향한다. 그러면 이런 돌덩어리가 있잖아요. 아, 네. 안에 들어가면 이제 안 되거든요. 이거 다 깨가지고 올라가요. 어떤 거는 막 이런게 들어와요. 이런 거는 한 덩어리지만, 네. 올 덩어리도 막 나온다고. 다음에 섞여서. 네. 그걸 이제 저기서 빠시는 거지. 고운 가루로 변신하기 위해 분쇄기로 이동 중인 석탄. 그런데 바로 이때 석탄 더미에서 무언가가 솟아올랐다. 강력한 자석에 철썩하고 달라붙은 물체들은 어디서 온 것일까? 상가에서 오는 게 이렇게 막 시들게 나오거나 이제 소리치게 다 붙는 거예요. 채취나 운반 과정에서 섞일 수 있는 쇠붙이들을 1차적으로 걸러내는 것. 기계 고장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다. 무식인데 전부 더러운 거는 이제 늙은 것들은 뭐 뜯어볼 것들은 그냥 다 빠는 거야. 분쇄기를 지나 불순물을 제거해주는 회전체를 통과하게 되면 굵은 입자의 무연탄은 고운 입자의 가루가 된다. 분쇄 작업을 할 분쇄. 분쇄? 예. 가루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에다 지어서. 이후 물을 공급하는데 그 비율을 적절하게 맞추는 것이 관건이다. 즉 반죽이 잘 돼야 제대로 된 연탄이 생산되기 때문이다. 이제 다음 과정은 연탄을 찍어내는 기계인 윤전기로 운반하는 일. 저 밑에 썰 맞지만 문이 돼 있거든, 문이. 그래 달맞춤 저기 받아가지고 이제 요 기계 찍으면 이제 하고 나가면 들는 거야. 이렇게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야 연탄 한 장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바로 이때 한 작업자가 갑자기 윤전기를 멈춰 세운다. 그리고는 재빨리 입구를 막은 연탄들을 정리하고 서둘러 부서진 조각들을 꺼내는데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는 듯 멈춰선 윤전기를 다시 가동시키기 위해 다급하게 움직이는데 신속한 대처 때문일까? 멈춰섰던 기계가 다시 가동되기 시작했다. 갓 찍어낸 따끈한 연탄들이 무사히 밖으로 나가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몰아쉬는데 저 나갈 때 저 막혔다 이거. 네. 저못 나가는 거 저 그냥 볼게. 아 왜? 뭐가 있지? 밥 내려오는 거 다른 내려오는 거 가야 돼. 한눈을 팔았다가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보니 공장 직원들의 시선은 모두 기계를 향하고 있다. 계속되는 긴장도 부담이지만 매캐한 연기와 고막을 두드리는 소음을 견디며 시커먼 석탄가루와의 전쟁을 벌이는 곳이 바로 연탄 공장이다. 힘들고 기계도 힘들고 뭐 이런 데는 까먹기 때문에 힘들어. 사람이 스트레스 많이 받지. 공장 안에서 일하는 작업자도 바깥에서 상차하는 사람도 모두 한 장의 연탄이라도 더 생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현장. 많이 힘드시겠어요, 진짜 이것만 하시면. 힘들고 뭐 어떻게 허리 뭐 다리도 아프고 그냥 한숨을 쉬니까 그냥 다 아프신 거예요, 그러면은? 집에 나가면 오늘 살찌 다 아파. 일할 때는 긴장을 내가 모르는데. 긴장이 풀릴 새도 없이 또 한 대 배달 차량이 들어왔다. 그런데 그때 작업자가 황급히 배를 누르는데 여기엔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 것일까? 한 대 더 돌리라고 차 한 대 더 들어왔잖아요. 두 줄 나오잖아요. 네. 세 줄 나오고 보내라고. 그만 나오라고 하면은. 나는 한 줄 끄라고 한 줄 누르고 또 계속 이렇게 누르고는 그만 스피드 세우고. 요란한 소음으로 가득 찬 공장 내부에 벨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들만의 약속에 따라 윤전기 한 대를 추가로 가동한다. 시간당 얼마나 더 생산하게 되는 걸까? 보통 근데 1분에 천원 두 개인가 뭐 그리 넣는데 한 시간에 몇 개는 그건 계산을 해봤나 안 해볼까 그건 모르지 그건. 그럼 많이 나가면 한 8만 몇 개, 8만 개, 7만 개 그건 쏟아지는 물량을 맞추기 위해 쉴 틈 없이 돌아가는 연탄 공장. 한 작업자가 연탄을 요리조리 살피며 무게까지 재보는데 한 키로 550에서 한 키로 600까지 차이. 연탄은 생산 규격이 따로 있어서 기준에 부합해야 하기 때문이다. 바로 그때 또 다른 작업자가 멀쩡한 연탄을 바닥에 던지기 시작한다. 한 장이 아쉬운 요즘 같은 때 무슨 이유라도 있는 걸까? 작업자의 속을 까맣게 태우며 속출하는 불량 연탄. 공장장 최희열 씨는 연탄 모양만 보고 단번에 문제점을 알아냈다. 신속하게 물의 양을 조절하고 다시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한다. 불량품을 골라내는 방법은 오로지 연륜으로 익힌 감각뿐이라는데 여전히 요란한 소음을 내며 돌아가는 연탄 공장. 한 작업자가 서둘러 2층으로 올라간다. 복잡한 기계들이 연결되어 있어 작은 고장이라도 전체 공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허투루 할 수 없는 법.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이곳에서 예방은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 며칠간 신통치 않았던 부품을 살펴보기로 했다. 그 저도보다 덜 내가필이에요. 덜 내가필, 이거 덜 내가필면 그 땅콩 청소하기 허스 쏠다가 저도 더 덜 내야 된다. 커다란 통 속에 딱딱하게 붙어있는 석탄 찌꺼기까지 일일이 제거해야 상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데 아, 여기 달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 둘. 더 때도 이게 빠져야 돼. 사운드 빠져야 결국 교체가 결정됐다. 베테랑 작업자 3명이 힘을 합쳐도 호락호락하지 않은 무게. 무게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게 한 500kg 안 되겠어. 500kg요? 야, 조금 더 안 들려요. 가만 있어요. 하나, 둘. 아이고 안 들래. 가만 있어. 턱에 걸렸네. 결국 기중기까지 동원해 부품을 옮겨보는데 쉬었던 거지. 완전 쉬었던 거. 근데 저게 지금 날아가 저렇게 계속 그 속에서 혼합하냐고.
이래 돌아가면 연탄 아궁이자 밀어는 그냥 계속. 그러니까 그 돌아가면서 따라서서 쉬워. 한눈에 보기에도 선명하게 보이는 뚝 끊어져 버린 두꺼운 쇳덩어리. 거친 석탄을 운반하고 처리하다 보니 부품의 수명이 점점 짧아진다는데 연탄 공장 작업자들은 오늘도 공장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사고 변수들을 찾아내며 이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신없었던 오전 작업이 끝나고 점심시간이 찾아왔다. 나이도 경력도 다양한 연탄 공장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시간. 시장이 반찬이라고 뜨거운 밥 위에 나물을 올려 서둘러 밥 한술 끓였는데 이제 보니 얼굴도 손도 새까만 석탄 구성이다. 손이랑 얼굴 좀 씻고 식사하시거든요. 손 씻다 손 신기해. 씻네. 아침 7시부터 시작된 일과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 이제 겨우 엉덩이 붙이고 밥 한술 뜰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인데 감자튀김하고 밥이나 잡수어. 네. 사는 알겠어. 이거 작은 거 진짜 찍어 먹어야 밥 먹는 건 안 찍는 게 좋지. 그래도 없지만 세상 사람 봐야 저렇게 사는 것도 있구나 그러지. 저마다의 다른 사연으로 연탄 공장으로 모여든 사람들. 육체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일이 고되다고 환경이 열악하다고 불평을 늘어놓은 적은 없다.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계시는 거 가족들은 또 알고 있어요? 그것은 이 반에는 가족들은 다 알죠. 겹치는 자식들은 모르잖아. 그럼 자식들은 모르죠. 자식들이 알게 되면 마음이 아프지. 시커먼 데서 일하는 줄 알면은. 나는 방송을 몇 번 갖고 알아. 뭐라고 해요? 그러면? 고생한다고 지금. 하지 말라고는 안 해요. 하지 말라고 하면 저들이 월급 2배 받아야 되는 거야. 남들 시선보다는 일하는 자체가 즐겁다는 작업자들. 그들은 오늘도 동료들과 한솥밥을 나눠 먹으며 고단한 작업으로 허기진 속을 달랬다. 오후 작업을 앞두고 공장 사람들이 호출됐다. 미리 주문해뒀던 유운전기 부품이 도착한 것이다. 교체하려고. 이것도 교체 자주 해요. 500kg에 달하는 무게. 운전 잘해. 손 조심하면서. 공간이 협소한 공장 내부로 옮기는 일부터 만만치 않다. 남은 일은 무사히 유운전기 위에 고정시키는 것. 세 사람이 매달려 가까스로 공중에 올렸지만 용접이 끝날 때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 하지만 유운전기 구조 구석구석 꿰고 있는 베테랑 작업자의 주도로 500kg의 대형 부품이 안착에 성공. 일사천리로 시운전까지 해보기로 하는데 다행히도 교체한 부품의 동그란 모양과 아래쪽 연탄 틀이 되는 원통의 모양이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서둘러 교체한 유운전기를 가동하며 전 공장이 속도를 낸다. 장비 교체로 시간을 허비한 만큼 부족한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서다. 시간과의 전쟁. 그렇게 오후 작업은 늦게까지 이어졌다. 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갔다. 그날 저녁 퇴근까지 미뤄두고 연탄 공장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오늘은 부품 교체라는 큰 산을 함께 넘었으니 고생한 직원들끼리 모여 의기투합하기로 한 것이다. 모처럼 만의 단합대회. 화로 위에 불판을 올리고 삼겹살까지 준비했다. 야, 너무 많이 올려놓지 마. 천천히. 가우로. 그래, 이 가우로. 옮겨. 뭐니 해도 삼겹살은 연탄에 구워 먹어야 제맛. 고기도 구워 먹을 때는 가우로. 북한 놓지 마. 가우로. 탄가루 많이 먹어서 우리 가끔 이렇게 일 끝나고 이렇게 한 번씩 해요. 탄가루 이거 고기 많이 먹어야 좋다 그래서. 매캐한 석탄가루가 날리는 작업장에서 하루 종일 고생한 동료들이 함께한다. 다 먹은 사람 모르게 말을 하지 마. 옛날에 연탄불에 많이 구워 먹었죠. 70년도 전반에 그때 이런 짓 많이 했지. 어디 잡으면. 그전에 전부 다 스레 뜯어 구워 먹고, 연탄불에 구워 먹고, 숯불에 구워 먹고 그러지. 지금은 가스불이지만. 연탄보다 제일 맛있어. 기름 쫙 다 빠져본다, 이거. 네. 향이 난다. 연탄. 이들에게도 연탄은 옛 시절을 생각나게 하는 추억의 물건.
2시간 안 가지래. 좀 사는 사람들이 이거 이렇게 먹는 거 보면 뭐 시커먼 사람들이 서서 이렇게 먹는 거 보면 죽을 지경이지 뭐. 먹는 것만 봐도 죽을 지경. 주어진 삶에 충실하며 하루를 소중히 갖고 나가는 이들이 있기에 연탄 공장이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것은 아닐까. 힘들었던 하루가 마무리되고 때 묻은 작업복을 벗고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시간. 위랑 아래랑 차이 엄청나게 나네요. 색깔 차이가. 말 못해 새까맣지 뭐. 아무리 씌워도 때도 잘 안 가요. 기름기 있는 것처럼. 10시간 근무를 채우고 야근까지 빡빡한 하루 근무를 마친 뒤 몸 구석구석에 내려앉은 연탄 가루를 닦아낸다. 한참을 닦아낸 후에야 벗겨지는 묵은 때. 목욕은 고단한 연탄 공장의 마지막 일과다. 그렇게 목욕을 마치고 개운한 기분으로 깨끗한 옷을 갈아입는 이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상쾌하다. 아까랑 많이 다르네요, 진짜. 다르지. 옛날 공장 사람 맞지 깨끗한 사람이 없어. 매일 이리 목욕하는 사람이 누구 있나? 없거든. 여름에도 뭐 일 안 해도 매일 뭐 일단 목욕이라 하되 뭐 땀 냄새 안 나지. 깨끗한 편이지 옛날 공장 사람들. 온종일 씨름하던 석탄가루를 씻어내고 이제 평범한 가장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다. 자, 갑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오늘. 검은 연탄이 하얀 재로 변하며 사람들을 따스하게 하듯 연탄의 삶과 이들의 삶은 닮아있다. 다음 날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새벽인데 한 배달 차량이 일찌감치 연탄 공장 안으로 들어선다. 조금이라도 먼저 연탄을 받기 위해서 아침잠까지 포기하고 나선 것이다. 야, 뭐 새벽부터 사진 찍어야. 매서운 새벽 추위를 녹이기 위해 공장 한켠에 마련된 대기실로 들어간다. 불을 켠 바로 그때 어둠 속에 누군가가 있다. 제일 처음 나오는 연탄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배달업자들이다.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한 차라도 더 많이 나르기 위한 묘수다. 6시 다 돼가는데. 공장이 가동되는 시간은 7시. 오늘 첫 번째 연탄이 나오려면 아직 1시간이나 더 기다려야 한다. 연탄 공장의 막내 김명호 씨는 남들보다 1시간 먼저 출근해 기계들을 준비하는 일을 맡고 있다. 제일 먼저 밤사이 피어든 연탄불부터 살피는데, 그런데 급기야 활활 타오르는 연탄을 기계에 올리기 시작한다. 밤새 켜놓은 거예요, 연탄을? 야, 아니, 뭐 사람도 없는데 왜? 울지 말아요. 컴비하고 얼마나 난리 난데. 나는 겨울이 이번에 처음이잖아. 9월달에 들어왔거든. 이 막내다 보니 이게 내 담당이다. 물이 얼마 안 되거든. 그 저녁에 물 빼고 아침으로 물 물고. 밤사이 피워둔 연탄이 추운 겨울 기계가 얼지 않도록 난로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 선배 작업자들도 가장 먼저 살피는 건 역시 연탄. 공장 곳곳에 화로를 두고 혹시나 모를 동파 사고에 대비한다. 또 한 대의 배달 차량이 공장 안으로 들어선다. 배달업자들에게는 시간이 곧 돈이기에 조금이라도 지체할 수 없다. 서둘러 시운전을 시작함과 동시에 대기하는 차량을 확인하고 첫 생산량을 결정한다. 오늘도 여는 때보다 5대 물이 들어왔다. 이국자가 물이 들어와. 새벽 한파를 깨고 시작되는 공장의 하루. 만반의 준비를 해둔 작업자들 덕분에 물 공급부터 모든 제작 공정이 유기적으로 움직인다. 소비자들은 뭐 그만 일일이 이제 속 내용을 잘 모르는 거지. 일일이 뭐 좀 사람 하나하나 다 그 뭐 관리를 해야 되지. 기계 다 관리해야지 애를 만든 거야. 신경이 많이 쓰이는 거야. 연탄 공장 사람들의 땀과 정성 그리고 노력이 담긴 오늘의 첫 연탄이 생산됐다. 그들이 만든 연탄은 각자의 차량에 실려 연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배달된다.
오전 내내 오락가락하는 날씨. 비가 올지도 모르지만 연탄 배달을 감행하는 연탄 배달부 정동진 씨. 언덕을 올라 한 주차장에 들어서는데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곳부터가 배달의 시작이 된다. 배달할 집이 어디 있는 거예요? 네, 저기 맨 꼭대기에 있는 집. 시작부터 계단이라는 난관이 기다리고 있는 야트막한 언덕 위에 위치한 집이 오늘의 배달지. 연탄 배달에는 보통 수레나 지게를 사용하는데 이번 배달지는 계단은 물론 오르막까지 지형이 만만치 않아서 지게를 이용해 연탄 200장을 배달해야 한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혹시 요거 열어도 되나요? 아니 못 열습니다. 요거는 예. 기계가 그러면 너무 높아갖고. 그게요 안 열려요. 거기 고정을 저기 무가져 갖고 고정을 시켜놔요. 깔끔하게. 예. 완전히 열리지 않는 대문부터 계단과 좁은 골목 그리고 오르막까지 난관의 연속이다. 호기롭게 연탄 20장을 올리고 첫 배달을 시작한다. 20장씩 10번 만에 배달을 완료할 심산. 하지만 어깨를 짓누르는 연탄 무게로 인해 한 걸음 한 걸음이 쉽지 않다. 천천히 내딛는 걸음, 숨이 턱까지 차오른다. 비좁은 골목을 지나자 곧이어 나타난 급경사를 이루는 오르막. 무거운 연탄을 지고 오르막을 걷는 일은 맨몸으로 걸을 때보다 몇 배나 길게만 느껴진다. 겨우겨우 도착해서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번엔 연탄에 끼워둔 집게가 문제다. 허리를 숙여 통과해보기로 한다. 바로 그때 맨 위에 연탄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순식간에 두 동강이 나버린 연탄. 한 번씩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네. 있죠. 저희도 뭐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연탄이 깨질 때를 대비해 여유분을 챙겨둔다는 정동진 씨. 하지만 더 이상의 실수는 없다. 한두 번 더 오가더라도 깨뜨리지 않기 위해 연탄수를 줄여서 운반하는데 요령이 생겨서일까 낮은 대문도 순조롭게 통과했다. 네. 시원한 거예요. 예. 호락호락하지 않은 배달지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집주인이 고마움과 미안함을 담아 물 한 잔을 건넨다. 여기 뭐 들어오시죠? 키가 크셔갖고. 네, 저 20장 하니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장 깨먹었어요, 제가. 가쁜 숨 한번 고르는 시간. 오늘따라 물이 달게만 느껴지는데 잘 마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좋기 10번 이상은 이 길을 오르락 내리락 해야 하는데 삶의 무게가 느껴지는 한 걸음 한 걸음. 오르막이 힘들어요. 힘든 거는 느끼기에는 오르막이 좀 더 힘든 것 같아요. 근데 내리막은 무릎 쪽에 무리가 많이 가는 편이에요. 그 제동을 걸어야 되니까 뒤에 무게는 꽤 나가고 이게 3kg 좀 넘으니까요, 한 장에. 그러니까 20장 실으면 네, 지금 한 70kg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사람 하나 네, 그 건장한 남성. 이게 가벼운 게 아니네요, 이게. 네네, 뭐 그렇죠, 아무래도. 만만치 않은 무게를 치고 계단과 오르막을 왕복하며 하루 평균 3,000번 이상 허리를 굽혀야 하는 중노동 연탄 배달.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지만 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도 아니지만 정동진 씨는 보람을 느끼기에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다는데. 한번 하고 싶어요. 어때요? 근데 또 하고요. 끝나면 또 잊어버려요. 할 때는 할 때는 진짜 힘들어가지고 사실 육두문자로 나오고 한데 막상 또 나르고 나고 저 주인분 또 만나 뵙고 하면 딱 싸그리 또 잊혀져요. 생애 첫 배달이 봉사활동이었고 그런 경험이 모여서 지금 이 일을 하게 됐다는 5년차 연탄 배달부. 저분들은 겨울을 보내려면 이 연탄 연료 없이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누군가는
분명히 저 자리에 배달을 해야 되는 거고 좀 힘들더라도 배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무사히 배달을 마친 정동진 씨. 비어있던 창고에 연탄이 가득해졌다. 누군가에겐 여전히 춥고 높은 겨울 고개를 지키는 연탄 한 장의 가치. 연탄은 여전히 삶을 뜨겁게 달구는 희망이다. 때마다 연탄을 교체해줘야 하는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기가 많은 연탄. 연탄 소비량의 가장 큰 비중은 단연 난방용이다. 이게 엊그저께 천장 들었어요. 저쪽까지. 이거 한 20여일밖에 못 돼요. 연탄 난로가 한 5개 되니까 그걸 계속 교대로 갈아주고 해가 부지런해야 돼요. 그냥 있을 새가 없어요.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진태 씨에게 연탄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다는데 이거는 석유의 한 4분의 1, 5분의 1 값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석유값이 10만 원 들어가면은 한 2만 원 정도. 나만 조금 힘들으면은 다 이 연료값도 저리 줄여주고 손님들도 따뜻하고 난로를 찌면은 아주 마음이 편해요. 왜 부담감이 없으니까 마음이 아주 편합니다. 강력한 화력을 자랑하는 연탄불을 이용한 구이는 김진태 씨 식당의 비장의 무기. 다양한 재료 중에서도 인기 있는 메뉴는 따로 있다는데 이거 메추리입니다. 바로 추억의 메추리가 그 주인공이다. 참새 구이와 함께 50, 60대가 어린 시절 먹었던 아련한 추억의 음식이 연탄 맛을 더하며 중장년층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다. 이게 뼈다구가 지금 맛있네. 너무 맛있네요. 역시 메추리야 이래. 아 예술. 메추리 예술이에요 예술. 어우 쫄깃쫄깃하네. 요새는 뭐 가스불이나 이렇게 끌 수도 있고 요새는 뭐 전기에도 하고 막 그러는데 옛날처럼 연탄불에 자연 맛을 좀 해서 향이 가미되니까 이게 똑같은 맛을 느끼는 것 같아요. 6시간 이상 일정한 화력을 유지하는 연탄은 구이에 최적화된 연료 때문에 뭐든 굽기만 하면 화끈한 불맛이 더해지는 것이다. 여기 굽다 보면 기름이 이 밑에 연탄으로 떨어질 테죠. 떨어지면은 연탄 그 탄소 알갱이가 기름하고 해가지고 연기가 팍 오르면은 여기에 불내가 나는 거예요. 불맛이 이게. 그럼 불맛 때문에 그게 어느 사람이나 얼추다 다 좋아해요. 생선구이 역시 연탄구이의 대표주자. 종류 불문 계절별로 바다가 내어주는 생선들이 연탄 위에서 구워지기만 하면 최고의 맛을 제대로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생선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곳. 연탄 냄새가 좋고요. 생선이 항상 신선하고. 1년 내내 연탄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생선구이 골목. 추우나 더우나 연탄불 앞에서 생선을 구우며 연탄구이를 고집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 가스불은 그리고 그거는 마르잖아요. 연탄은 흐리만 해도 수분이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생선 맛이 그냥 그대로 수분이 살아있으면 맛이 그대로 나온다고. 연탄을 재료 고유의 맛을 높이는 연료로 내세우자 손님들도 늘어났다는 생선구이집. 연탄은 이제 치열한 경쟁이 요구되는 식당들의 생존 전략이 됐다. 하루에 9장을 사용하는 생선구이집의 1년 연탄 사용량은 3,000장 이상. 한 해 10톤 이상을 사용한다. 식당이 연탄 소비의 주축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마셔야 불이 세고 생선이 잘 구워져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연탄구이 중에 빠뜨릴 수 없는 것은 돼지 불고기다. 옛날에 우리 다 연탄에서 불 때던 집에 다 살고 그랬는데 그런 냄새가 이제 익숙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옛날 향수에 젖어서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연탄에 대한 향수가 있는 사람은 물론 전혀 모르는 젊은 층에게도 인기몰이 한다는 연탄구이 맛. 돼지고기의 그 기름기 부분을 빠지기 위해서 고기의 담백함을 더해주고 고기의 쫄깃함과 그 맛을 한층 그 레벨업 시켜주는 거죠. 연탄재 함부로 갚지 마라. 너는 언제 한 번이라도 누군가에게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뭐야? 그거 몰랐지? 연탄 한 장을 만들기 위해 정성을 다하는 사람들. 그들의 땀과 노력이 있기에 연탄의 변신은 계속될 것이다. 현대식 난방용품의 발달로 잊혀진 탓에 이제는 추억 속의 물건이 된 화로가 새롭게 변신하고 있다. 불을 피우고 번거롭게 교체해야 했던 수치나 석탄이 아닌 현대 기술
전기 여선을 깔아놓은 도자기 화로가 그 주인공이다. 시원하게 생겼네, 그죠? 난 이런 거 처음 봤는데 물 끓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건 이제 조선시대 전통 화로를 이제 겉 모양은 재현을 했고요. 안에는 옛날에는 이제 숯불이 있었는데 현대식으로 이렇게 이제 전기 선을 박아서 현대화해서 이제 이런 찻집에서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전통의 외형과 현대 과학의 편리함을 더한 화로의 진화. 놀라운 변신만큼 그 활용도 무궁무진하다는데 그 따뜻함 전부 그 둘러 앉았어요. 하룻불에다가 손놓고 그래서 그게 난방기관이에요. 유일한. 또 거기에다가 떡도 구워 먹고 또 차도 끓여 마시고. 겨울에 추울 때 밖에서 딱 들어왔을 때 한번 해보세요. 상당합니다. 어쨌든 하루에 그 전기요금도 있지만 이 전기난로의 깨끗함, 지저분하지 않고 아무 데서나도 즐길 수 있는, 쨘 수 있는 이런 거 좋죠. 또. 경상남도 김해에 자리한 도자기 공방. 물레질에 맞춰 손끝의 감각으로 도자기 화로를 빚어낸다. 전통을 유지하면서 현대인의 쓰임새에 맞게 변형시킨 도자기 화로를 만드는 도예가 김용득 씨. 20년 전에는 조금 쭈름했어요. 지금부터는 또 하루를 많이 찾고 있어요. 자인들하고 스님들 또 주로 이렇게 이제 물도 끓여 먹고 또 차도 끓여 먹고 이렇게 한다고 많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장신용도 많이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냥 장신 해놨다가 또 필요했을 때 꺼내가 또 쉬고 그런 식으로 많이 하지. 열흘 전부터 도자기 화로를 만들어 초벌구이를 앞두고 있다는 김용득 씨. 집 앞마당에는 장작으로 쓰일 목재가 가득하고 가마는 텅 비어 있다.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경사져 있는 도예가가 직접 지은 가마. 대를 이어 도예가의 길을 걷고 있는 아들 김진욱 씨가 미리 만들어 1차로 말려두었던 화로들을 옮기고 있다. 이제 이 화로들을 가마에 넣는 일만 남았다. 가마 안의 작업 역시 아무나 할 수 없는 일. 좁은 공간을 활용하는 것부터 앞뒤 배치까지 모두 고민해야 하기에 40년 경력의 도공에게도 늘 숙제 같은 일이라고 한다. 평평한 판 위에 무언가를 일정한 간격으로 세우는 김용득 씨. 저 물건의 정체는 무엇일까? 지주라고 합니다. 지주. 많이 포개려면 제 제품 위에다가 계속 포개면 제품이 부서지지 않습니까? 판하고 판 사이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걸 요 기둥이라 보면 됩니다. 일단. 기둥 역할을 할 기물을 세우고 그 위에 다시 넓은 판을 놓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야 또 위에 또 언제 층치를 또 얹거든. 뼈대 구조가 완성됐으니 이제는 각각의 칸을 채울 차례. 기물들의 간격은 최대한 좁게 하면서도 불길이 지나갈 자리를 마련한 것이 관건이다. 그런데 바로 이때 가마에 무언가를 넣는 것이 포착되다. 요게 맞는 거는 불이 기물에 직접 안 갈았고. 불이 여기까지 와요? 그지 오지. 이 불, 이거 나무를 이거 대는데. 어디다가요? 여기 고래. 5개의 작은 가마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장작 가마는 큰 아궁이에서 불을 지펴 전체적으로 일정 온도까지 올린다. 이후 각각의 가마 아궁이에 불을 지펴 온도를 원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이다. 뭐 이게 불이 바로 붙거든. 그래 이거를 가라는 이유가 바로 안 받아갖고 그렇게. 벽돌로 가마 입구를 막고 황토 반죽으로 그 틈을 메워야만 가마에 불을 붙일 수 있다. 5개의 가마의 모든 준비가 끝났다. 불과 흙의 예술 도자기. 이제 중요한 건 나무다. 소나무는 탁 던지면 확 붙어가 제가 탁 깔아앉아 보는데. 근데 이제 참나무나 이런 거는 이러면 절대 제가 안 깔아앉아 이 숯덩거리 그대로 있지. 그래서 유일하게 소나무만 장작가만 부는 거예요. 햇빛에 잘 말려둔 나무만을 골라 드디어 가마에 불을 붙인다. 서서히 타는 나무들. 굴뚝에 연기가 보이는 걸 보니 잘 붙은 모양이다. 가마의 불은 급하지 않게 천천히 높여줘야 한다.
참을성 있게 하나하나 넣어준 것이 관건이다. 5시간째 불 앞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김용득 씨. 꺼졌다가 불이 이제 다 사가붙다가 다시 불로 팍 집어보면 그대 본다. 그래서 싹 이어 달아서 이래 불로 떼거든. 유독 짧은 겨울해가 지고 어느덧 6시간이 더 흘렀다. 한 번 가마를 뗄 때 사용하는 장작의 양은 무려 3톤.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해 불 앞을 지키고 있다. 초벌구이의 최고 온도는 800도씨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데 가만히 보이지 않는 상황. 이들은 온도를 어떻게 알아채는 걸까? 온도가 올라갈수록 하얘져요. 그리고 불 색깔이. 불 색깔도 그렇고 벽면 그 안에 가마 안에 쳐다보면 벽이라든지 이런 면이 전부 다 하얗게 보입니다. 그럼 그 정도가 되면 약간 이제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가마의 벽면을 보면서 나무의 양을 조절한다는 김진욱 씨. 과연 가마 벽면의 색깔은 어떻게 달라질까? 육안으로도 쉽게 구분이 가능할 정도로 하얗게 변한 벽면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게 좀 무식하게 보이고 뭐 단순해 보이게 이렇게 아무든지 넣고 하는 거지만 다 생각이 또 있어요. 이게. 원리가 있기 때문에 약정하는 게 아니에요. 또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익숙해졌으니까 좀 편하게 하는 거지. 여기 신경은 완전 혼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800도씨에 이르면 가장 큰 아궁이의 장작대기를 멈추고 각각의 가마별로 가지고 있는 작은 아궁이에 불을 지펴야 한다. 가마를 떼는 일은 무척 까다로운 작업이다. 김용득 씨가 나무를 넣으려다 말고 가마를 심각하게 살피는데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언제나 판을 집었네. 깨졌네. 뭐가 잘못됐어요? 아니 그 판이 뭐시 춤추는데 왜 그래 그걸 짚었지? 내려앉았지 이제. 지주가 위에 백돌이 넘어졌다 이 삐뚤다. 판이 깨진 거겠지? 아 위에 가라는 거지. 밑에 판이 깨진 거지. 그래 지금 넘어졌다. 게다가 가만히 보이지 않는 상태라 그 피해 상황이 도저히 가늠이 되지 않는다. 돌발 상황에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는 김용득 씨. 자주 이런 일이 있지는 않는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뭐 이런 일이 좀 생기죠. 손 쓸 방법이 없어 안타까움만 깊어가는데 바로 그때 가만 상황에 정신이 풀려서 너무 손을 깊숙이 넣은 것일까? 장갑에 불이 붙어버렸는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다. 아무 손 댔다가 넘어져 버리면 더 큰일이 날 수 있어요. 불과 도공이 혼연일체가 되어야만 가능한 작업, 가마 불떼기. 각각의 작은 가마 아궁이에 따로 나무를 넣어 가마 전체 온도를 균일하게 맞춰주는 작업도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 초벌 끝났습니다. 아 지금 이게? 예, 11시간 됐네. 11시간? 예. 요거 이렇게 작업해 놓으신 거면 그럼 이제 언제 이거 꺼내요? 한 5일 있다가 식혀가지고. 아 5일 있다가 네, 식혀서 네. 다시 꺼내야 되는 거예요? 꼬박 12시간을 매달렸던 초벌 작업은 과연 잘 됐을까? 5일 후 가마 식힘이 끝나고 초벌 도자기를 꺼내는 날 막혔던 가마 입구가 드디어 열렸다. 혹시 피해가 큰 건 아닐까? 지금 보기로는 뭐 괜찮지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좀 안에 내봐야 돼. 고운 자태를 드러내는 도자기 화로. 다행히도 무너졌던 벽돌로 인한 피해 상황이 크지 않은 것 같다. 도자기 화로를 하나 꺼내 갑자기 두드리는 김용득 씨. 아 깨지는가 안 깨지는가 확인한다고. 이래 소리 뭐 소리가 장난하면 안 깨진 기고 퍽퍽하면 깨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문제가 있으면 둔탁한 소리가 나기 때문에 두드려보는 것이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내가 이제 항상 찌그러지 못해. 요 저기 판이 내려앉아가지고 여기가 내려앉아. 아 이게 그때 그것 때문에 그런 거? 그때 불때찌개 내란자 하는 그 내란자 딱 하는 거. 네. 살짝 주저앉은 화로의 윗부분. 초벌 당시의 돌발 상황이 가져온 결과다. 불량품은 과감하게 폐기한 것이 원칙. 다른 제품과 섞이기 전에 그 자리에서 버리는데 초벌 과정을 거친 터라 재활용도 못하고 그냥 땅으로 보낸다. 서둘러 다른 기물까지 확인하는데 생각보다는 결과가 나쁘지 않다. 하나하나 일일이 세세하게 두드려보고 합격점을 받은 도기들. 도자기를 만들고 굽는 것만큼이나 선별하는 일 역시 굉장히 까다롭고 힘든 작업인데
바로 그때 무슨 일일까? 내 진짜 한번 해서 또 큰 거 깨. 서익이 끌려가지고. 이 부분에 들다가 깨가지고 결국 깨. 초벌을 거친 화로 중에서도 제일 큰 화로를 깨버린 아내. 기분이 안 좋지. 아깝지. 그 아까운 거로 깨고 다 구워가지고 촉을 다 구워 깨지. 이제 남은 과정은 흙으로 만든 기물이 도자기가 되는 과정인 유약 작업이다. 김용득 씨는 철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어두운 색깔을 내는 천목 유약과 진세라고도 불리며 붉은색을 내는 동화 유약을 사용할 것이다. 옷을 입는다고 보면 됩니다. 사람을 비하자면 도자기도 옷을 입는 거죠. 자기 몸도 보호하고 강도도 좀 세지고 강도도. 초벌구이를 마친 화로를 유약통에 담가 충분히 유약을 적셔준다. 놀라운 것은 밖으로 꺼내자마자 빠른 속도로 마른다는 것. 첫 번째 유약이 마르면 곧바로 김용득 씨가 원하는 특별한 빛과 색을 위해 마지막으로 다른 종류의 유약을 한 번 더 발라준다. 유약 작업까지 마친 화로는 대략 10여 개. 드디어 20여일에 걸친 도자기 화로 제조 공정이 마무리됐다. 다음 날 김용득 씨 부자가 도자기 화로 재벌 작업을 준비 중이다. 초벌 때와 마찬가지로 뼈대를 쌓는 일부터 시작한다. 두 번 다시 실수는 없다. 판이 넘어져 화로를 폐기해야 했던 뼈아픈 기억을 떠올리며 보다 견고하게 쌓고 꼼꼼하게 배치한다. 가장 중요한 마지막 과정을 앞두고 김용득 씨와 아들이 정성을 모았다. 가마 불 잘 떼라고, 잘 떼 지라고 고사 지내는 거야. 재벌을 앞두고 지내는 고사는 도공들이 마음을 다잡는 의식이다. 흐트러짐 없이 온갖 정성을 다해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품 잘 나와 있어. 아무래도 지내면은 안 지낸 거 하고 지내가 또 이렇게 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지. 드디어 가마 불이 올랐다. 최고 1300도씨까지 올라갈 재벌 가마 온도. 급격한 온도 변화로 도자기가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서서히 불을 고온으로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나무의 양도 초벌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쓴다. 앞에 지켜 서 있기도 힘든 아궁이 앞에서 7시간의 뜨거운 사투를 벌였던 아들 김진욱 씨.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걸까? 가마 옆 창구멍으로 안을 들여다보는데 유약이 서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근데 그게 온도가 1200도 정도 가까이 돼가면 이게 눕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제 온도가 얼마 됐다는 걸 파악하고 가마 온도가 1200도씨에 도달했을 때 테스트용 유약이 녹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 이제 앞에 불을 이제 그만 뗄 좀 시기가 됐는데 가장 큰 아궁이와 두 번째 가마 아궁이까지 동시에 나무를 넣으며 불을 올려야 원하는 온도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때 불 속에서 테스트용 유약 조각을 꺼내기 시작하는 김용득 씨. 그리고는 서둘러 물속에 담가 식혀서 꺼낸 뒤 자세히 확인하기 시작한다. 아니 멀었어. 좀 덜 녹았어. 좀 더. 아니 뭐를 이걸 보면 첫째는 강이 안 나잖아요. 강이 안 나서. 네. 유약이 아직 좀 덜 녹았다는 게 보이죠. 테스트용 유약 조각의 결과에 따라 나무를 더 넣기 시작하는 김용득 씨.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다시 꺼내든 유약 조각. 찬물에 식힌 후 자세히 살펴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잘 녹았습니다. 강나지야. 이제 지금 완전 다 됐어. 육안으로도 테스트용 유약 조각의 빛, 그 광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테스트 용품이 없었던 과거에는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유약이 녹았는지의 여부를 가늠했던 것일까? 자, 비키지야. 어? 자, 네. 어?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했다고. 여기 열하면 녹았다, 안 녹았다 확인하는 겁니다. 저게 비치면 된 거예요? 네. 강이 났다는 거지.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작업.
마지막 나무까지 넣고 불떼기를 마무리한다. 아직 많은 변수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낙관하기에는 이르다. 일단은 내가 보기는 성공적으로 뗐는데 이제 일단은 문을 따가 꺼내봐야 합니다. 꺼내봐야. 예. 5일 후 가마를 여는 날. 늘 반복되는 일이지만 40년차 도공도 이때만큼은 긴장을 감출 수 없다. 도자기는 과연 제대로 완성됐을까? 1300도씨에서 치러진 불과의 한판 승부.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른 가마의 문이 열린다. 사람의 힘으로 빚은 도자기 화로가 불의 힘에 의해 거듭나는 순간. 요걸 좀 잘 나온 겁니다. 색상도 잘 나오고. 이제 보통 보면 색상이 좀 잘 이래 다양스럽게 이렇게 돌리면 돌린 대로 다 색깔이 틀린다 이거. 보는 위치와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색깔. 이처럼 다양한 빛깔을 지니고 있어야 잘 구워진 도자기라고 하는데, 꼼꼼하게 하나씩 확인 작업에 들어간 김영득 씨. 다른 도자기 화로들은 잘 구워졌을까? 이 부분은 이렇게 왔는데 안에는 불이 있지. 안에는 불이 있어. 이런 거는 불이 있다니까 이게. 이 하도가 세면은 이렇게 불덩불덩하게 불이 깊은다고. 그러니까 이게 장작가마는 불은 불 조절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건 왜요? 이건 이제 흘러내려가지고 붙었다니까. 어디? 한 달 동안 정성을 다해 만들었지만 불량품은 피할 수 없는 일. 이럴 때마다 아쉬움은 숨길 수가 없다. 불길의 온도와 방향 같은 사람이 어쩔 수 없는 조건에 의해 명암이 나뉘는 일. 그래도 1000도씨가 넘는 불꽃을 이기고 다양한 빛깔을 더해 하나의 작품으로 거듭난 꽤나 많은 도자기 화로들을 빚어냈다. 화로는 60에서 가격대는 100까지 있습니다. 100 사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작품 색깔에 따라 또 크기 따라 가격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도자기 화로의 변신은 이제부터다. 전기 열선을 깔아 편리성을 높인 것인데, 옥도를 모아 화로 안쪽에 담는 김용득 씨. 옥돌은 전기 열선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고 동시에 열 전도율이 높아 도자기 화로의 열 효율을 보완해준다. 불을 피우거나 교체해야 하는 수치나 석탄 대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기 열선. 전통의 외형에 현대의 과학을 결합시켜 만든 도자기 화로는 멋과 간편함 때문에 다도용으로 사랑받고 있다는데, 또한 전기 열선이 100도씨 이상의 열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추억의 맛을 더해줄 간단한 간식거리 구이도 가능하다. 잘 익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내 날마다고 똑같네. 불로 떼면은 이게 이제 숯불 같은 그런 것도 하루에 담아가지고 방에 갖다 놔놓고 손 찌가면서 떡도 구워 먹고 이제 고구마도 구워 먹고 많이 그랬지. 야.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현대식 화로로 재탄생한 도자기. 물론 여러 가지 요리도 할 수 있지만 냄비가 좀 라면도 솔직히 현대니까 라면도 끓여 먹을 수 있고 그렇지만 굳이 그러지 않고 그냥 집에 장식만 해놔도 내 추억이 나오고 옛날 향기가 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좋은 것 같아요. 사라지는 전통의 화로를 되살리고 효율성을 높인 도자기 화로의 대변신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전라남도 고흥군. 드넓게 펼쳐진 이 갯벌 안에 추위를 이겨내며 자라온 귀한 겨울 선물이 있다. 음력 15일과 30일 전후로 3일씩 한 달에 일주일 내외 살이라 불리는 기간에만 만날 수 있는 남도의 보물. 한 달을 기다렸다. 물이 빠지기가 무섭게 하나둘 모이기 시작하는 마을 주민들. 2m 길이의 나무 빼인 널배를 타고 미끄러지듯 다니며 갯벌 속을 뒤적이는데 대체 뭘 잡는 걸까? 여기는 뻘이 좋아갖고 꼬막이 뻘이 좋아갖고 여염이 없고 참 맛있어. 바닷물이 다시 차오르기 전까지만 할 수 있는 꼬막 채취. 제한된 시간은 안악들의 허리 한 번을 펼 여유를 주지 않는다. 어머님도 허리 아프시겠다. 허리는 안 아파요. 허리는 안 아파요? 네, 가슴이 아파. 약한 갯벌에 숨어있는 꼬막을 잡기 위해서는 널배에 몸을 최대한 밀착하는 수밖에 없다. 불편한 자세로 너른 갯벌을 누비며 추위와도 싸워야 하는 상황. 많이 잡으면 힘이 덜 쓰지라. 한 발만 담가도 발이 푹푹 빠지는 갯벌에서 널배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이동 수단이다. 갯벌이 돼서 쭉 너를 못 타.
저 기계하고 또 이것도 우리 작업한 것하고 또 틀려. 작업한 기계로 작업해서 온 것은 한 10,000원이나 하면은 이것은 한 30,000원이나 해야 돼. 이것은 손작업한 것은. 그리고 좋아. 부르는 게 값이라는 이 지역 꼬막은 사람이 직접 갯벌에 들어가 채취해야 하고 자라는 데만 해도 4년 이상 걸리는 귀한 손님이다. 이것은 참고막. 참고막? 꼬막. 뭐가 참고막? 참고막은 이거 굵게 깊게 파졌잖아. 어디가? 요 줄이 현망하니. 이거는 잘고 이거는 현망하니 깊이 패이고. 참꼬막과 새꼬막은 껍질에 패인 골수로 구분이 가능하다. 몇 년이나 된 거예요? 한 7-8년 되고 거자 됐지. 어떻게 알아요? 1년 살면 1년 크면 이 줄이 하나씩 생겨. 그래갖고 1년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이제 갖고 한 7-8년이나 됐거든. 하나의 꼬막도 놓치지 않기 위해 넣을 것 없이 펄을 헤맨다. 넓은 갯벌 구석구석까지 주민들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 대체 왜 이렇게까지 작업하는 걸까? 생선이는 꼬막이 이렇게 있을 때는 엄청 많이 잡어. 이런 바구리로 그냥 이렇게 막 고봉으로 해서 한 서너 개 성, 이게 왜 잡아요. 그런데 꼬막이 이렇게 없어져 본게요. 왜 없어져요? 모르겠네요. 잘 이걸 어째서 지금 없어진 거인가. 기후조건과 같은 자연재해의 영향을 많이 받는 꼬막 채취 작업. 매해 같은 양의 꼬막을 수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수입이 일정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에 기대어 살아가는 이들에게 꼬막은 주요한 수입원이 된다. 물이 차오르면서 작업은 끝이 났다. 바닷물로 펄을 씻어내자 알토란같이 단단한 꼬막이 제 모습을 드러낸다. 30만 원, 한 40만 원. 오늘 한 40만 원 버신 거예요? 네. 4시간의 작업 끝에 얻어낸 오늘의 값진 수확이다. 차가운 겨울 갯벌에서의 사투. 고단한 하루 작업이 끝났다. 새꼬막에 비해 수분이 많고 쫄깃함이 더 좋은 참꼬막은 살짝 데쳐먹는 것이 최상의 조리법이라는데, 물이 너무 뜨거우면 입이 벌어져 육즙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물 온도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왜 물을 왜 넣었어? 아니 너무 끄면 안 되니까 물을 좀 넣어. 꼬막도 삶아서 한쪽으로만 이렇게 불려야 돼. 이렇게 막 이랬다가 하면은 양쪽으로. 그러면 안 돼요? 한 방향으로만 저어서 정성껏 삶아낸 꼬막이 오동통한 속살을 드러낸다. 알맹이만 발라내서 채소와 고추장, 갖은 양념을 곁들이고 신만금 씨의 손맛까지 더해지면 보기만 해도 침이 고일 정도로 먹음직스럽다. 최고의 맛과 영양으로 손꼽히는 겨울철 별미 꼬막은 오랜 시간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아온 남도를 대표하는 음식 중 하나다. 그런데 알맹이와는 달리 버리는 꼬막 껍데기를 활용한 요리가 있다. 특별한 음식을 위해 참꼬막 껍데기만을 모아 하루 이상 햇빛에 말려준 뒤 바싹 마른 꼬막 껍데기는 뜨거운 불 속에 넣어 구워준다는데, 꼬막 껍질 가지고 음식을 만든다는 거는 아마 상상도 못 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게 아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방법이기 때문에. 꼬막 껍데기 속에 탄산칼슘 성분을 이용한 전통 요리. 김혜숙 씨가 24시간 이상 구워 색깔이 변한 꼬막 껍데기만을 골라낸다. 이렇게 하얀 색깔이 나와야 돼요. 잘 빠져요. 쉽게 부서지는 꼬막 껍데기는 빻은 다음 체에 받쳐 고운 가루를 낸다. 고운 체가 이렇게 받쳐야 돼요. 그리고 아주 곱게 밀가루처럼 나와야 돼요. 그런데 바로 이때 무언가를 꺼내 보이는 김혜숙 씨. 희한하게 생겼죠. 박처럼 생겼는데 이거 동과라고 해요. 이게 박과예요. 얘를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 거예요. 이거는 칼도 못 대요. 칼도 못 대고요. 톱으로 썰어야 돼요. 무게만 10kg, 동과라고도 불리는 동화는 겉은 딱딱하지만 속은 부드러운 박과 식물. 순창 나주 등지에서 많이 재배하는 동화는 수분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피디님 한번 만져보세요. 스펀지 같죠? 네. 동화의 수분을 제거하기 위해 꼬막 껍데기 가루인 사화가루를 묻힌다. 24시간 묻혀서 놨어요. 그거를 한번 만져보세요. 돌처럼 굳었죠? 안 들어가네. 이 사화가루가 동과를 돌처럼 굳게 하는 작용을 해요. 즉 사화가루는 동화의 수분을 제거해 아삭아삭한 맛은 물론 물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사화가루가 묻은 동화는 흐르는 물에 여러 번 씻어 탄산칼슘 성분을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물엿, 설탕과 함께 동화를 넣어
은근한 불에서 8시간 정도 졸여내면 선조들이 즐겼던 전통 겨울 과자 동화 정과가 완성된다. 꼬막 껍데기인 사화가루를 묻힌 덕분에 장기간 보관까지 가능해진다는데 조상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요리인 셈이다. 또 다른 꼬막 껍데기의 변신을 볼 수 있다는 이곳은 전남 여수와 고흥군 사이의 여자만이다. 이른 아침부터 꼬막 조업을 마친 배들이 하나둘 항구로 모여드는데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 주변에 고성, 벌교, 순천, 저 여수 쪽에서 채취된 꼬막들이 전부 이쪽에 모여서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폐사율이 30%에서 많게는 70%까지 이르는 새꼬막을 분류하기 위해 모여드는 것. 상품성이 없는 죽은 꼬막은 이곳에 한데 모아 쌓아둔다. 마치 하얀 산을 연상케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꼬막 껍데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쓰레기 취급을 받으며 매립 비용으로만 한 해 평균 10억 원 이상을 썼던 꼬막 껍데기가 확 달라진 것이다. 이렇게 깔끔하게 세척이 되어가지고 이 정도 수준이 돼야 식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사료라든지 그리고 항균성 물질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학 처리 없이 오직 열 처리로만 꼬막 껍데기에 숨어있던 항균 물질을 추출해낸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꼬막 껍데기 가루는 고농도로 압축하는 과정을 거쳐 산업용으로 사용하게 된다. 플라스틱이나 고무로 된 제품에도 섞어 쓸 수 있어 이용 가치도 높은 편이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용품으로 환골탈태하고 있는 꼬막 껍데기. 버려지던 것의 재발견처럼 발상의 전환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다. 비닐의 원재료인 폴리에틸렌과 섞어 쓰면 항균 제품으로 재탄생된다. 이것들을 이제 비닐 만드는 원료에 같이 배합을 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입니다. 3%에서 5% 정도 저희가 배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합된 원료는 기존 제품에 꼬막 껍데기가 가지고 있는 항균성을 더해 세상의 빛을 보게 된다. 음식을 포장하거나 보관하는 비닐이나 장갑처럼 특히 꼬막 껍데기의 항균력은 주방용품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꼬막 껍데기의 대변신,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우연한 기회에 이 꼬막 껍데기에 살균 성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고 제품을 적용을 해서 생산을 하게 됐습니다. 꼬막 껍데기 성분이 포함된 위생용품 시험에서 주요 유해 성분이 99% 이상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비닐 제품 안에 실제 깻잎을 3일 동안 넣고 관찰한 결과 일반 비닐 제품과 꼬막 껍데기가 포함된 비닐 제품 사이에 부패 속도 차이도 확인됐다. 환골 탈퇴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폐기물로서 치부되어 있다가 지금은 굉장히 부가가치 높은 산업 원료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것만을 찾는 현대인에게 잊혀지거나 버려지던 것들의 대변신. 새로운 쓰임새를 갖추며 변화에 변화를 거듭하는 한 추억은 머무르지 않고 다시 새롭게 쓰여질 것이다.